저는 윤종일 신부입니다. 양평 수도원에서 20년 살았고 양평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처음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과 광원도를 연결하는 6번 국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여기에 양평 군민들의 민원인 강화 IC 설치를 받아들여 양서 제시 노선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갑작스러운 변경안인 강상 제시가 등장하여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온갖 정치 논리와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인 양서 제시와 변경안인 강상 제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 검증하여 양평 고속도로의 거짓과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이고 IC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와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입니다. 먼저 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통해 양평 고속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공사진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입니다. 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로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남북으로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부 권역에 속합니다. 원안인 양서 제시는 양서면에 연결이 되고 변경안인 강상 제시는 강상면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 안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5가지의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첫 번째 목적인 6번 국도와의 연결 문제를 비교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강원도로 진출하는 경우의 수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양서 제시는 서울 가밀 제시에서 출발해서 강화 IC에 와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 양서면에 연결됩니다. 이것을 양서 제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27km입니다. 이 양서 제시는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3km의 양평 IC로 와서 그리고 6번 국도와 연결되어서 강원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강상 제시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광창리에 있는 강화 IC를 거쳐서 강상면에 연결이 됩니다. 총 길이는 29km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양평 IC 부근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양평고속도로 이 3개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6번 국도와 연결되기 위해서 남양평 IC를 빠져나와 88번 지방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상면과 이 강하면 일대는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88번 지방도로를 건너서 양평읍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양평읍 일대는 교통 지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교통 정체 현상을 겪고 난 다음에 6번 국도와 연결하여 강원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강상 제시는 4km를 우회해서 양평 IC를 빠져나와 6번 국도와 연결해서 강원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서 제시보다 3km 더 우회를 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서 제시가 강상 제시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강원도에서 6번 국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검증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진출하는 경우의 수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상 제시가 연결 거리가 멀고 교통 정체를 겪게 되고 연료비가 많이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양평군민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은 지리적으로 12개의 읍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이 양평군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상면과 강하면만이 남한강 남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다른 10개의 읍과 면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인구는 12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강상면과 강하면 인구는 15,000명이고 10만 5천 명의 인구는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 제시를 통해서 서울로 나아가게 될 경우 10만 이상의 많은 양평 군민들이 3km 이상의 거리를 우회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많은 교통 정체 현상을 통해서 서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증해 볼 때 양서 제시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물머리와의 이 접근의 경우를 한번 비교 검증해 보겠습니다. 양서 제시는 두물머리 IC 접근을 해서 짧은 거리로 두물머리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상 제시는 양평 IC와 양서 제시와 두물머리 IC를 거쳐서 두물머리에 접근합니다. 이 거리는 4km, 3km, 또다시 4km라는 이 거리를 우회하여서 두물머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11km라는 이 거리를 우회를 해서 두물머리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서 제시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홍천 고속도로와의 이 연결하는 경우의 수를 비교 검증해 보겠습니다. 홍천 고속도로와 양평 고속도로의 이 연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거 공약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 선거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춘천과 홍천은 강원도에서 이 교통의 요지입니다. 양양에서 시작한 영동선이 춘천 제시에서 만나고 춘천에서 시작한 영서선이 춘천 제시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중앙고속도로가 이 춘천 제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세 개의 이 도로가 만나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양양 고속도로는 휴가철과 주말에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춘천 제시 부근에 홍천 제시를 건설하여 양평 고속도로와 연결을 하면은 양양 고속도로의 이 정체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서 제시는 양평 고속도로와 홍천 고속도로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상 제시는
홍천 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상 제시 앞에 양평읍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없고, 이 강상 제시는 7km를 우회하여 양서 제시로 와서 홍천 고속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은 이런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서 제시가 강상 제시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경우의 수는 이 양양고속도로와 양평고속도로의 이 연결 문제입니다. 양양고속도로는 이 주말과 휴가철에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마석 부근에서 양양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은 구조적으로 양평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양서 제시이든 강상 제시이든 양양고속도로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원희룡의 국토교통부는 양양고속도로와 양평고속도로의 연결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이유는 양양고속도로가 화도 제시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면 양서 제시는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 IC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양양고속도로가 화도 제시에서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강상 제시와 연결이 되려면 훨씬 먼 거리, 약 10km에 가까운 먼 거리를 우회를 해서 강하 IC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우회를 하면은 강상 제시가 우수하다는 그들의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평고속도로와 양양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우의 수에서도 양서 제시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경우의 수로서 양평고속도로의 이 의혹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 검증해 본 결과 변경 아닌 강상 제시가 양서 제시보다 연결 거리가 멀고 교통 정체가 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연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희룡의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변경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인 누가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검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측안은 송파구에 집이 있습니다. 송파의 집과 금남리의 땅과 병상리의 땅은 고속도로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송파 집에서 나와서 올림픽 도로를 타고 덕소 3패 톨게이트를 지나서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화도 제시에서 지금 공사 중인 이 터널을 지나서 조안 IC에 이르게 되면 5km 거리 내에 금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 요양원과 그 주변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 집에서 양평 고속도로를 타고 강상 제시에 도달하면 2km 반경 내에 대통령 처가의 많은
땅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남리 땅과 병상리 땅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픽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송파집, 올림픽대로, 독소 3회 톨게이트, 양양고속도로, 화도 제2시, 그리고 공사 중인 터널을 지나서 소환 IC에 이르게 되면 금남리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송파집에서 강상 제2시에 이르러서 병상리 땅을 만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항공사진에 드러난 것과 그래픽에서 드러난 것을 조합해 보면은 이런 삼각형의 황금의 삼각지대가 형성됩니다. 송파집에서 30분 거리에 금남리 땅이 있고 송파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병상리 땅이 있고 금남리 땅과 병상리 땅이 20분 거리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두물머리를 중심으로 황금의 삼각지대가 형성됩니다. 검증을 통해 드러난 황금의 삼각 현상을 해석하면 누가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삼각지대를 완성하려고 양평 고속도로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처가가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권력을 이용하여 양평 고속도로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해석은 검증을 통해 드러난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증이 가능한 진실입니다. 언제든지 과학적 반증을 통해 부정하고 폐기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대통령 처가와 원희룡의 국토교통부의 반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권 재민의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에게 유권 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